사실 시장을 오래 봐오신 분들은 이번에도 혹시 스쳐 지나가는 건 아닐까 하는 뭐랄까 그런 불안감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2026년 1월 26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시장의 열기 정말 대단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오랫동안 기다려온 코스닥 지수 1000포인트 드디어 그 고지를 넘어섰습니다. 네,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그래서 오늘 저희는 머니볼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한 코스닥 1000 돌파 분석 및 전망 리포트를 가지고 이 숫자에 담긴 진짜 의미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과연 이번 상승이 과거와는 무엇이 다른지, 또 어떤 동력으로 여기까지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디로 향할지. 맞습니다. 제공된 자료를 한 장씩 넘겨보면서 그 핵심만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리포트의 첫 번째 페이지부터 바로 시작해보죠. 제목이 아주 인상적이네요. 4년 만에 고지 탈환, 다시 열린 천스탁 시대. 네, 2022년 1월 이후 거의 4년 만이니까요. 그렇죠. 사실 시장을 오래 봐오신 분들은 이번에도 혹시 스쳐 지나가는 건 아닐까 하는 뭐랄까 그런 불안감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이 리포트가 처음부터 딱 짚고 넘어가는 지점이 바로 그겁니다. 어떤 점이죠? 이번 1000포인트 돌파를 단순한 기술적 반등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이익 성장에 기반한 추세 전환의 아주 강력한 신호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익 성장? 네, 앞으로 우리가 나눌 모든 이야기의 대전제가 바로 이 이익이라는 키워드입니다. 과거와는 체질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체질이 다르다. 흥미로운데요. 그 강력한 에너지의 증거로 오늘 시장에 아주 특별한 이벤트가 있었죠. 네, 맞습니다. 매수 사이드카 발동. 오전 9시 59분에 발동됐다고 하는데 사실 이 사이드카란 용어가 좀 헷갈릴 때가 많아요. 이게 발동됐다는 게 시장에 정확히 어떤 신호를 주는 건가요?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보통 사이드카라고 하면 시장이 너무 과열돼서 위험하다는 신호로 오해하기 쉽잖아요. 네, 저도 약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정반대입니다. 혹시 롤러코스터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롤러코스터요? 네, 너무 빠른 속도로 달리면 자동으로 브레이크가 살짝 걸려서 궤도를 이탈하는 걸 막아주잖아요. 사이드카가 딱 그런 역할입니다. 코스닥 150 선물 가격이 6% 넘게 폭등하고 현물 지수도 3% 이상 급등하는 상황이 1분간 이어지니까 시장이 스스로 잠깐만 너무 뜨거우니 5분만 쉬었다 가자고 브레이크를 건 거죠. 그렇군요. 이건 위험 신호라기보다는 시장의 매수 에너지가 제어하기 힘들 정도로 폭발적이라는 걸 공식적으로 인증해준 사건이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위험해서 멈춘 게 아니라 힘이 너무 넘쳐서 잠시 숨을 고른 거다. 와, 그렇게 해석하니까 완전히 다르게 들리네요. 그렇죠. 그럼 그 폭발적인 에너지의 근원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리포트는 그 원인을 이렇게 분석합니다. 세 번째 페이지, 상승의 원인, 거시적 환경과 미시적 실적의 조화. 네, 거시와 미시, 이 두 가지 측면을 함께 봐야 한다는 거죠. 거대한 강물이 만들어지려면 산 정상의 빗물만으로는 안 되잖아요. 여러 계곡의 물줄기가 막 합쳐져야 하죠. 그쵸. 정부의 강력한 증시 부양 정책과 안정된 환율이 든든한 댐처럼 시장의 아래를 받쳐주고 미시적으로는 바이오, 2차 전지, 로봇 같은 개별 기업들이 진자 실적이라는 폭포수 같은 물을 쏟아부은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완벽한 조화를 이뤘다. 네. 그렇게 해서 천스닥이라는 거대한 강을 만들어냈다는 게 이 리포트의 핵심적인 분석 틀입니다. 비유가 아주 명쾌하네요. 그럼 먼저 그 든든한 댐 역할을 했다는 거시적 환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 페이지, 매크로. 정부 정책이 만든 든든한 하방 지지. 사실 정부의 증시 구형책은 이전에도 있었잖아요. 근데 유독 이번 밸류업 프로그램이 시장에 강한 믿음을 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 차이를 정확히 짚어주셨네요. 이번 정책의 핵심은 말이죠. 단순히 돈을 푸는 유동성 공급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그게 아니다. 네, 정부가 코스피 5천, 코스닥 3천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어요. 그러면서 연기금 같은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 유입을 유도하고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 즉 밸류를 끌어올리는 데 집중했거든요. 이건 투자자들한테 만약 시장이 흔들려도 정부가 아래에서 받쳐줄 거야 라는 강력한 신뢰를 심어준 거죠. 하나의 안전망이 생긴 거군요. 맞습니다. 덕분에 투자자들이 움츠렸던 어깨를 펴고 위험자산에 과감히 투자하는 리스크 온 분위기가 되살아날 수 있었던 겁니다. 정부가 든든한 안전망을 깔아주니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뛸 수 있게 된 거군요.
하지만 외부 환경도 중요하잖아요.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선 환율이 제일 민감할 텐데요. 아주 중요하죠. 다음 분석이 바로 그 이야기네요. 5번째 페이지, 매크로, 환율 안정과 코스피의 온기. 네, 맞습니다. 외국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환차손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원달러 환율이 1430원대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자 이런 우려가 크게 줄었죠. 여기에 삼성전자 같은 코스피 대형주들이 먼저 치고 나가면서 시장 분위기를 확 달궜습니다. 아, 먼저 분위기를 띄워줬군요. 네, 이 리포트에서는 이걸 낙수 효과라고 표현하는데요. 큰 컵에 물이 가득 차면 자연스럽게 넘쳐서 아래 작은 컵들을 채우듯이 코스피 대형주로 몰렸던 외국인과 기관의 자금이 코스닥의 유망한 중소형 기술주로 확산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무대를 한번 바꿔보죠. 거시 환경이라는 멋진 무대가 깔렸다면 그 위에서 뛴 진짜 주인공들은 바로 기업들이었을 텐데요. 그렇죠. 리포트의 다음 분석 제목이 이번 상승의 핵심을 관통하는 것 같습니다. 6번째 페이지, 마이크로, 꿈에서 숫자로.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막연한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오르던 시대는 끝나고 이제는 실제 통장에 찍히는 실적과 현금이라는 숫자가 모든 것을 증명하는 시대가 왔다. 와, 이건 정말 패러다임의 전환이네요. 바로 그 지점이 2021년의 천과 지금의 천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그리고 이 숫자로의 전환을 이끈 3명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3명의 주인공이요? 네, 리포트는 이들을 바이오, 2차 전지, 그리고 로봇과 AI를 포함한 기술주로 꼽고 있습니다. 이들이 각자 어떻게 꿈을 숫자로 증명해냈는지 하나씩 들여다보는 게 정말 흥미롭습니다. 가장 먼저 바이오 섹터부터 시작해보죠. 사실 바이오는 꿈의 대명사 같은 분야였잖아요. 네, 그랬었죠. 다음 페이지 제목이 BIO, 기술 수출이 실제 수익으로 연결되다인데 드디어 그 꿈이 현실이 되기 시작했다 이런 의미군요. 그렇습니다. 과거 바이오 기업들 공시를 보면 수조 원 규모 기술 수출 계약, 이런 헤드라인은 많았지만 그게 실제 회사 이익으로 연결되기까지는 시간이 꽤 오래 걸렸잖아요. 네, 한참 걸렸죠. 그런데 알테오젠이나 삼천당제약 같은 기업들이 과거에 맺었던 계약들이 이제 마일스톤을 달성하면서 실제 로열티 수익으로 회계장부에 딱 찍히기 시작한 겁니다. 아, 드디어 숫자로. 네,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60% 이상 폭증했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시장은 바이오가 정말 돈을 버는구나 하는 확신을 갖게 된 거죠. 섹터 전체에 대한 불신이 신뢰로 바뀌면서 강력한 매수세가 몰린 겁니다. 꿈이 현실이 되는 순간을 숫자로 확인한 거군요. 다음 주인공인 기술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8번째 페이지, 텍, 2차 전지의 귀환과 로봇의 비상. 한동안 깊은 조정을 받았던 2차 전지, 그리고 새롭게 떠오르는 로봇. 이 두뇌 상승 동력은 좀 결이 다를 것 같은데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2차 전지 대표 주자인 에코프로가 20%, 에코프로 BM이 8% 급등했는데 이건 그동안 주가가 너무 많이 빠졌다는 인식, 즉 낙폭 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의 성격이 강합니다. 아, 이제는 오를 때가 됐다. 그렇죠. 그런 공감대가 형성된 거죠. 반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로봇주는 무려 25%나 폭등했는데요. 와, 25%요. 네, 이건 미래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과 독보적인 기술력이 다시 한번 시장의 주목을 받으면서 강력한 매수세가 집중된 결과로 분석됩니다. 하나는 과거의 영광을 되찾는 귀환, 다른 하나는 미래를 향한 비상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기술주 이야기에서 AI를 빼놓을 수 없죠. 특히 AI 반도체 생태계의 움직임이 아주 역동적인데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AI 생태계, HBM4와 소부장의 낙수 효과. 네, 삼성전자의 HBM4, 그러니까 AI 반도체의 핵심인 초고속 메모리 납품 소식이 코스닥의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에게까지 거대한 파급 효과를 일으켰다는 내용이군요. 네, 이 리포트는 그 과정을 트리거, 확산, 진화라는 3단계 모델로 아주 흥미롭게 설명합니다. 트리거, 확산, 진화요. 네, 먼저 삼성전자가 업계 최초로 6세대 HBM4를 엔비디아와 AMD에 납품한다는 보도가 트리거가 됐습니다. 방아쇠가 당겨진 거죠. 빵 하고 터졌군요. 그렇죠. 그러자 그 수혜가 코스닥에 있는 반도체 소부장, 즉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로 확산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는 HBM을 넘어서 스마트폰에서 AI를 구현하는 온디바이스 AI 관련주까지 생태계 전체가 함께 성장하는 진화의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와, 한 기업의 혁신이 거대한 산업 생태계 전체를 움직이는군요. 네, 바로 그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죠. 결국 거시적인 환경과 미시적인 기업들의 실적, 이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면서 이번 1000포인트는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네요. 맞습니다. 리포트의 핵심 결론 페이지입니다. 10번째 페이지, 1000포인트, 같은 숫자 다른 의미. 2021년의 1000과 지금 2026년의 1000,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명확하게 정리해 주시죠. 이 부분이 정말 가장 중요합니다. 2021년은 제로금리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풀린 돈의 힘으로 밀어올린 유동성 파티였어요. 파티였죠. 네. 이익보다는 기대감만으로 오른 적자 기업들이 많았고 그래서 항상 버블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녔죠. 반면 지금 2026년의 상승은 리포트의 표현을 빌리자면 성숙한 상승, 즉 퀄리티 그로스입니다. 성숙한 상승. 네. 실제 로열티 수익과 양산 실적이라는 구체적인 숫자를 가진 기업들이 시장을 이끌고 있죠. 즉, 기업의 가치가 제대로 재평가받는 밸류에이션 재평가의 성격이 훨씬 강합니다. 겉보기엔 같은 천이지만 그 속을 채우고 있는 내용물은 완전히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초가 튼튼한 성숙한 상승이라는 말씀이군요. 그렇다면 이 상승세가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까요? 모두가 가장 궁금해할 전망에 대한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망, 저항선이 지지선으로 바뀌는 변곡점. 네, 기술적으로 볼 때 과거에 수없이 부딪혔던 천이라는 숫자가 이제는 쉽게 무너지지 않을 단단한 바닥, 즉 지지선, 서포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 뚫기 힘들었던 천장이 이제는 바닥이 된다. 바로 그겁니다. 이 리포트는 1000포인트에 성공적으로 안착한다면 단기적으로 1060선까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는 수급입니다. 수급이요? 네, 이 상승을 이끈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는지 이걸 확인하는 게 앞으로의 방향성을 예측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겁니다. 그렇군요. 이런 상황 변화 속에서 우리 투자자들은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할까요? 리포트의 마지막 조언입니다. 12번째 페이지, 투자 전략, 흥분을 가라앉히고 옥석을 가릴 때. 네, 시장 전체가 뜨겁게 달아오를 때일수록 냉정하게 내 포트폴리오를 돌아봐야 합니다. 맞아요. 리포트의 조언은 명확해요. 막연히 지수 상승에 기대기보다는 실적이 눈에 보이는 개별 종목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옥석을 가려라. 네, 그러면서 두 가지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제시합니다. 첫째, 내 보유 종목이 AI나 바이오 같은 시장의 주도 섹터 안에 있는가? 둘째,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그 종목이 정말 숫자, 즉 이익으로 스스로를 증명하고 있는가? 이 두 질문에 자신 있게 예라고 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물론 단기 급등에 따른 피로감이나 미국 금리 정책 같은 외부 변수는 항상 염두에 둬야 하고요. 자, 그럼 이 모든 분석을 한 장으로 압축한 마지막 페이지를 보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약, 실적 레벨업. 네, 모든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번 코스닥 1000포인트 돌파는 우리 시장에 속한 기업들의 실적 레벨업이 시작됐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는 겁니다. 실적 레벨업의 시작. 네, 정부 정책이라는 거시적인 순풍과 기업들의 실적 성장이라는 미시적인 엔진이 완벽한 조화를 이뤘고 매수 사이드카는 그 강력한 에너지를 증명해줬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상승은 과거와 같은 거품 낀 유동성 랠리가 아니라 우리 시장의 체질이 한 단계 건강하게 개선되었음을 보여주는 아주 의미 있는 사건이라는 게 이 리포트의 최종 메시지입니다. 오늘 리포트는 결국 실제 이익, 즉 숫자로 증명되는 개별 기업, 이른바 옥석을 가려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계속해서 강조했습니다. 네, 그랬죠. 그런데 한편으로 AI 생태계의 사례를 보면 삼성전자라는 한 기업의 혁신이 수많은 소부장 기업들의 가치를 함께 끌어올리는 모습도 볼 수 있었죠. 여기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 생깁니다. 어떤 질문이죠? 하나의 좋은 기업을 고를 때 그 기업 자체의 실적과 그 기업이 속한 생태계의 힘, 둘 중 어디에 더 큰 비중을 두어야 할까? 오늘 자료는 머니불 경제연구소 전 교수님이 제공해 주셨고 조 교수, 나나와 아론이었습니다. 리포트 원본 및 슬라이드는 더보기란의 네이버 카페 링크를 통해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